모든 것에서 제가 여러 번 시술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섹션입니다. 섹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섹션을 잘 나눠 놓으면 커트할 때 굉장히 용이할 뿐 아니라 어떤 길잡이 역할을 어찌 보면 할 수 있죠. 그죠? 길잡이 역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섹션을 얼마나 잘 나눠 놓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과 똑같이 투 섹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네이프의 길이가 있죠. 그죠? 여기 네이프의 길이를 약 12cm 정도로 유지를 해서 스타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시 보시면 요 센치가 보이시죠? 그죠? 떨어지는 요 네이프에서부터 떨어지는 센치가 약 12cm 정도에서 맞춰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2cm라는 건 뭐냐면 바로 미디움 정도의 길이입니다. 미디움의 길이로 맞추어서 자, 아웃라인을 정했으면 모둠을 내리겠죠. 내린 상태에서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좀 전에 잘랐는 아웃라인을 확인하면서 포인트 컷으로 커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아웃라인을 부드럽게 하기 위할 때는 바로 이렇게 포인트 컷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근데 물론 뭐 블론트 컷도 많고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의 모듈을 보면 포인트 컷을 좀 할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트로크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아웃라인이 내가 원했던 길이보다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에 이제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정했죠. 정했으면 다시 앞쪽에서 나눈 상태에서 요 사이드 코너 포인트가 있죠. 그죠? 사이드 코너 포인트의 길이와 요 길이가 약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쪽이 좀 더 길게, 그래서 위쪽의 길이가 약 한 14cm 정도, 15cm 정도 가까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입술과 턱선 중앙 정도 나오고 아래쪽의 머리는 잡은 상태에서 약 12cm 정도가 되면 나오는 길이가 턱선에 가깝게끔, 자, 그래서 턱선에 가깝게끔 나오게끔 가이드를 정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가 정해진 상태에서 빗질을 할 때는 45도, 90도가 아니고 45도로 다운시킨 상태에서 빗질을 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이드와 맞춤 가이드를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연결만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드가 약간 무거운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은 따라가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좀 전에 잘랐는 그 각도를 항상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유지. 내가 만약에 당기거나 다운을 시켜버리면 내가 원하는 형태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대로 빗질 하죠. 그죠? 빗질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 이 사이드 부분에서는 어깨 때문에 걸릴 수가 있는데, 걸리는 부분은 나중에 커트가 끝이 나고 나면 튀어나온 부분은 코너만 제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부분이 했을 때 무거운 부분이 떨어진다면 내려서 코너만 살짝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옆모습을 보시면요. 이런 형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죠?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가는데 굳이 뭐 이제는 반대쪽은 자를 대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겠죠. 내가 원하는 길이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죠? 위에는 특선과 입술과 특선의 중앙과 특선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이 정도가 되겠죠? 해서 잘라서 보고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약간 긴 것 같네요. 보통 커트를 하다 보면 양쪽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분명히 똑같은 길이에 잘랐다 생각을 해도 각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각도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잡고 있는 이 각도가 45도지 않습니까? 그죠? 45도인데 이게 들었다든지 좀 다운시키면 내가 똑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컷을 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 그 다음 섹션도 동일한 방법. 이렇게. 그럼 양쪽에 아웃라인 형태에서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으면 그 다음 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때요? 사이드는 층이 나 있기 때문에 무게감도 자연스러워 있지만 이 백 쪽은 아웃라인만 잡아놨기 때문에 아주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걸 보시면 자, 거의 보면 베이스가 원랭스 베이스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원랭스 베이스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컷을 하게 되면 거의가 형태선을 잡으라고 하면 이사도라형을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떠냐면 거의 원랭스 선을 잡고 있어요. 원랭스 라인을 잡은 상태, 즉 여기 길이를 사이드 요 있죠. 옆백 길이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의 길이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가벼워져서 턱선을 많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백 쪽을 보면요. 백 쪽에 이제 층을 내기 위해서는 백은 레이어의 형태선을 주기 위해서 자, 레이어의 형태선을 주기 위해서 백에서는 90도로 들어줍니다. 자,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왜냐?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각도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90도로. 자, 이게 보면 여기 백에 대한 90도죠. 그죠? 완전 90도로 해서 길이를 몇 센치를 할 것이냐면요. 아웃라인, 즉,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유지해서 약 12cm 정도. 자, 자로 보면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12cm, 약 12cm 정도에서 맞춰서 가이드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90도로 빗질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죠. 그죠? 잘라는 요 가이드 있죠. 그죠? 가이드에 맞추어서 잘라줍니다. 근데 분명히 어떻습니까? 아웃라인은 살려준 상태, 즉 여기 있죠. 떨어진 머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잘라준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레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볍게 나올 것이다. 또 두 번째, 거선에 맞춰서 자, 여기 있죠. 그죠? 바로 우리가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사이드 베이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사이드 베이스 정도가 돼서 최초에 잘랐는 머리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준다. 보이시죠? 그죠?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층이 어때요? 여기보다 여기가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프터 베이스에 있으면 이제 오버랩 더 많이 뒤로 당기면 되겠죠. 그죠? 자, 오버랩 시켜서 자, 또 보면 가이드가 보이시죠? 그죠?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뒤쪽은 청이 많이 나다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청이 적게 나는. 그래서 아웃라인은 원명스지만 떨어지는 머리는 A라인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이드 부분, 즉 이어백 부분은 길어져 있다. 그래서 즉 무게감이 많기 때문에 얼굴을 감싸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커트의 특징입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수치화되어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갔느냐를 알고 계신다면 반대쪽도 어때요? 굉장히 쉽게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헷갈리는 경우 또는 갑자기 못 맞추는 경우 밸런스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했던 방법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생각. 생각을 하고 컷을 하게 되면 물론 컷뿐만 아니라 모든 거겠죠. 그죠? 내가 했던 방식과 똑같이 생각만 하면 그 다음 방식은 굉장히 일사천리처럼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그 정리가 끝이 났어요. 좀 전에 어때요? 청이 없었지만 지금 청이 뒤에는 이 백 부분으로 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우리 동양인들 두상의 뒤에가 절벽이잖아요. 절벽인 두상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자, 그 다음 언더 섹션, 즉 아래쪽은 언더고 위쪽은 오버가 됩니다. 언더 섹션은 끝이 나면 오버 섹션에 올라갈 때 자, 먼저 나누어 준 상태에서 탑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나눠줍니다. 나누어서 앞으로 먼저 밀어놓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나눈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탑에서 0도. 자, 탑에서 0도면 어때요? 탑에서 0도면 백에서는 자동으로 90도가 됩니다. 이게 왜냐? 두상이 둥글기 때문이죠. 그죠? 탑에서 0도는 백에서 90도라는 생각으로 갔고 자, 빗질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언더 섹션, 좀 전에 잘랐는 언더 섹션을 맞추어서 오버 섹션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버리면 탑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또 볼륨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 동양인의 두상, 특히나 한국 사람의 두상은 절벽이다. 그래서 요것보다 몇 센치, 약 2cm 정도 길게끔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디스커넥션을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다시 들어서 빗질. 왜? 두상이 탑 쪽에 뭉쳐 있죠. 이렇게 빗질을 해보면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는 이 부분을 미세하게나마 제거를 해줘야만이 결국 어때요? 뚜껑머리가 적어진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어때요? 볼륨감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그 다음은 예각. 삼각형이 그저 예리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맞추어서 가이드 확인하고요. 자, 이때는 어떠냐면요. 바로 뒤로 살짝 당기는 사이드 베이스로 가줍니다. 코너까지 다 제거하죠. 그죠? 자, 제거하고 나면 예각이라는 게 뭔가 알죠. 그죠? 자, 요런 느낌. 요렇게. 삼각형으로 예리한 삼각형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의 줄무늬처럼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다시 가이드를 갖고 와서 뒤로 살짝 밀어주는 베이스, 그죠? 자, 뒤로 밀어주는 베이스로 해서 잘라줍니다. 자, 잘라줄 때 한 번에 다 자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위쪽에 왜 위쪽을 다시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손은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이 손가락은요. 이 폭보다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자르려고 해도 모발은 어때요? 모여져 있습니다. 그죠? 모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결국 어때요? 요만큼밖에 못 잡기 때문에 결국 이 넓은 면적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펼쳐줘야만이 모발이 어때요? 뭉친 부분이 없어요. 여기 보이세요? 요 뭉친 부분을 제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한쪽은 잘랐죠?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항상 명심하실 거는 또 하나 예각을 명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빗질을 반드시 해서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가이드 확인하시고 잘라주시고 마지막도 한번 머리를 충분히 펼쳐주시고 코너 제거하시고 자, 또다시 갑니다. 자, 뒤로 당겨서 그죠? 뒤로 당겨서 확인하시고 또다시 펼쳐서 확인하시고 백 쪽은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드에는 가면 갈수록 사이드는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자동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 사이드 부분으로 오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에 왔으면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가냐면요. 왜 우리가 뒤로 당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 뒤로 당기면 뭐 후진이잖아요. 후진을 하고 난 다음에 차가 갑자기 전진을 못 하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스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온 더 베이스 또는 온 베이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온 베이스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바로 차로 얘기하자면 스톱을 시키는 거죠. 정지 한번 딱 시켰다가 자, 여기서 정지를 했죠. 스톱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 머리와 이쪽의 머리를 잡으면 가이드 확인하시죠. 그죠? 잘라주시고 자, 다시 연결시켜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잘라주시고 또 다시 모든 머리 여기 있네요.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스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예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잡은 상태에서 모발을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 이제 전진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앞으로 당기되 각도는 어떠냐면요. 내가 잡은 이 판넬의 딱 중앙에 대해서 직선되게 이렇게 중앙에 대해서 직선이 이렇게 빗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빗질하면 어때요? 중앙에 대한 직선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빗질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이 되게 해서 직선되게 해서 잡아서 자르면 어때요? 좀 전에 잘랐는 뒤에 가이드를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 있네요. 확인을 하시면서 잘라주시고 또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잘라주시고 자, 또다시 잡아서 그러면 어때요? 뒤에 머리와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아있는 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겨서 자, 보세요. 가이드 보이시죠? 그죠? 가이드 선명하게 보이면서 여기 있죠. 여기만 잘라주면 된다. 자, 여기만. 자, 마지막 머리는 중앙으로. 그래서 센터 포인트 쪽으로 당겨서 자, 이거 보이죠? 다시 한번 좀 더 편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보이죠? 센터 쪽으로까지 당겨서 쭉 당기죠. 그죠? 당겨서 보면 어때? 가이드 여기 있네요. 가이드에 맞추어서 잘라주시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커트는 끝이 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굳이 우리가 얼굴 라인은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죠. 자, 모델 한번 고개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그죠? 요 라인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센터를 중심으로 앞쪽의 머리는 어때요? 뒤쪽의 머리는 뒤로 당겼고 중앙에 와서 스톱을 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얼굴 쪽 형태선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보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전진을 못하니까 어때요? 스톱했다가.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이드에 맞추어서 약간 둥그러지게. 자, 했으면 그 다음은 또다시 예각으로 잡아서 자동차가 이제 어때요? 이제 앞으로 가면 되죠. 그죠? 전진을 한다는 생각으로 가되 빗질은 내가 잡았는 판넬에서 직각되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이드 확인하시고요. 직각되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제가 섹션 컷만 했죠. 그죠? 섹션 컷만 해도 사실은 크게 질감 처리하지 않아도 사실은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려서 다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드라이가 끝이 나면 무게감이나 질감이나 양감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젖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른 상태. 그래서 이 마른 상태에서 컷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종컷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컷.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무거운 쪽이 있으면 자, 보시면 그죠? 앞쪽이 좀 무겁다 싶으면 방향성도 같이 주고 싶다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량과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질감 테크닉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다음 뿌리를 살리고 싶다면 풀링 테크닉으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량을 제거하면서 흐름도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무거운 쪽이 있으면 가볍게. 그래서 위쪽은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정리 정도만 하시고. 자, 거의 뭐 끝이 났는데요. 보면 그냥 말리는 드라이, 파워 드라이만 가볍게 해도 사실은 스타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뭐 고객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겠다. 손질이 쉬운. 그래서 홈케어가 쉬운 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셨다시피 거의 드라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커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머리는 마지막 스타일링을 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커트가 끝이 나고 이제 도예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듯이 제가 이제 도예도를 해놨습니다. 미주메 길이의 제가 이제 설계도인데 도예도를 그린 거 보면요, 이 네이프 있죠? 네이프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약 12cm에서 아웃라인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45도, 요 각도가 45도입니다. 45도인 상태에서 잡아서 자르면 어때요? 층은 요렇게. 그래서 이건 어때요? 빗금친 부분은 제거가 된 머리. 그 다음 백에서도 요건 백에서 90도 잡은 상태에서 컷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제거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는 어때요? 실루엣 자체가 떨어지는 형태에서니 이렇게 떨어지더라.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베이스는 뒤로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을 했고, 그 다음에 언더 섹션은 끝이 나고 오버 섹션은요, 언더 섹션의 길이 12cm 여기 있죠. 12cm보다 더 길게. 그래서 탑에서 몇 도? 0도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탑에서 몇 도요? 45도로 잡아서 이것을 또 어떻게? 코너를 제거한다. 이렇게 해서 요 지점을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방사상 또는 피벗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중심으로 맞춰서 이어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여기 이어 포인트죠, 그죠? 이어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뒤쪽은 뒤로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 밑에하고 똑같이 언더 섹션하고 앞쪽은 앞으로 당기는 오버 다이렉션을 해서 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어떤 실루엣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자 보시면 아래쪽은 이렇게, 그죠? A 라인이 떨어지고 위쪽은요 실루엣 자체가 떨어져서 모여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속의 머리가 짧으니까 어때요? 뻗칠 것이고 위에 머리가 그라데이션의 느낌. 자 요것만 코너가 제거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제거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위쪽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볼륨감을 주는 형태, 아래쪽은 뻗치는 형태, 앞쪽은 얼굴을 감싸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게 바로 오늘의 이 미중 커트의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 또는 키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도의도 보시고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